이와 같이 불안은 다른 상태와는 아주 다르다. 따라서 설리반은 아기가 최초로 구별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별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했다. 아기에게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양육자이기 때문에 설리반은 이 최초의 구별을 좋은 어머니, 불안하지 않은데 좋은 어머니 대 나쁜 어머니, 불안한라고 불렀다. 불안할 때 아이는 생물학적인 어머니뿐 아니라 다양한 양육자들에게서 얻은 여러 경험들을 나쁜 어머니 경험으로 한데 묶는다. 불안하지 않을 때, 그래서 만족을 찾는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아이는 양육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두 좋은 어머니 경험으로 한데 묶는다. 아이에게 양육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이가 중요하게 구별하는 것은 양육자가 불안한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이와 비슷하게 아이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불안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불안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아이는 각각의 상태를 같은 사람의 두 가지 상태라기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 경험한다. 설리반은 원래 유아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수동적으로 경험한다고 가정하였다. 좋은 어머니나 나쁜 어머니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다르지만 이들 모두는 아이의 통제 밖에 있는 대상들이다. 그러나 아이는 조금씩 그의 운명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어머니인지 나쁜 어머니인지를 예측하기 시작한다. 얼굴 표정과 자세에서 드러나는 긴장의 정도와 목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을 안아줄 사람이 자신의 욕구에 잘 반응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줄 사람인지를 예측한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아이가 좋은 어머니나 나쁜 어머니가 나타나는 것이 자신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어떤 행동과 몸짓들이 양육자를 불안하게 하고 안정시키는지를 깨닫게 된다. 물론 아이가 서서히 발달해 가는 이러한 과정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위험이 크다. 설리반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그것이 양육자에게 미치는 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점진적으로 추측해 나간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행동들 가운데 어떤 것, 예컨대 성기를 만지거나 법석을 떠는 것은 어떤 양육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양육자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달되고 아이는 성기를 만지거나 법석을 떠는 것을 불안과 연결짓기 시작한다. 아이의 어떤 행동들 예컨대 조용히 쉬는 것은 양육자를 느긋하게 하고 너그럽게 만들 수 있다. 양육자의 이러한 태도는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는 조용히 쉬는 것을 마음이 평온하고 인정받는 상태와 연관짓기 시작한다. 설리반은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는 자신의 경험에 가치를 매기게 된다고 추론하였다. 인정받음을 유발하는 행동들, 공감적 연결을 통해 이완적 상태가 되는 일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좋은 날을 둘러싸고 조직화된다. 불안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와 활동들,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나쁜 날을 둘러싸고 조직화된다. 양육자에게 강한 불안을 유발시키는 아이의 활동들, 공감적 연결을 통해 아이도 강한 불안 상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설리반은 강한 불안은 극도로 파괴적이며 바로 직전에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특정 양육자에게 경험하는 강한 불안을 유발시키는 활동은 전혀 아이의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나 아닌 것이 되며 아이가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하지 못하는 해리된 경험으로 남게 된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설리반의 독특한 이론들을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같이 좀 나누죠. 여기서 우선 좋은 어머니, 나쁜 어머니라고 할 때 어머니라는 개념 자체를
한 사람과의 경험만 가지고 좋은 어머니나 나쁜 어머니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초기에는 자기 환경에 있는 모든 대상이 다 어머니라고 보여요. 환경 자체가 어머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어머니로 경험하고 나쁜 환경은 나쁜 어머니로 경험한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용어는 어떤 구체적인 어머니라기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서 개념하고 있지 않느냐. 추상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어서 실제 한 어머니로부터의 경험뿐만이 아니고 이때는 아버지와의 경험도 있고 장성한 시블링들, 그 형제 자매와의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좋은 어머니 경험, 나쁜 어머니 경험 이렇게 이론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속에서 픽업한 건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불안을 느끼는 아이라면은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이가 정해진 게 아니라 아주 초기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신생아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신생아부터 점점 발달해가는 그 전 과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린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에 패턴화된 좋은 어머니나 나쁜 어머니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초기 상태에서 그 환경과 잘 좋아하지 못한 아이들은 정신병리적인 측면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설리반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아까도 뭐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신 말씀이지만 그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하는 그 죽음에 이르는 예, 병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런 그 불안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 그렇죠. 거기서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진화 심리학자들은 초창기에 원시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뱀이라든지 아니면 곰이라든지 이런 어떤 짐승들로 인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발달한 것이 우리 뇌의 그 편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그 융의 집단 무의식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좀 더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존재론적인 거. 그래요. 인간은 신을 떠난 인간. 그래서 뭐 이게 종교적이라 제가 좀 그런 피하려고 그랬었던 부분이고요. 피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잘 다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불안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잘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여러 학기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도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정한 부분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만 볼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와 함께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던 그 영성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통찰들 이걸 다 통합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야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의 어떤 심리 구조 속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을 우리가 나는 그 부분만 돕겠다고 한다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부분까지만을 다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부분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을 전체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이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실존적인 불안에 의해서 실존적인 불안과 관련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더 영성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인 이슈와 함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어떤 밸류 시스템을 이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그걸 서제스트 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자유스럽게 토로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게
그 힘들게 느껴지는 정서들은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통찰을 통해서 자기 삶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삶을 이 삶 과정 속에 있는 여러 선택지들 중에 자기의 가치 시스템과 부합하는 다른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영역만 다루겠다고 하는 태도 그 자체도 너무 협소한 게 아닌가. 우리의 가치 기준을 이분에게 주입시키라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분이 토로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픈니스가 필요하다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내가 가진 강고한 어떤 믿음 시스템을 가지고 내 믿음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여과되는 것,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만을 내가 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은 점점 약화되는 거죠. 우리의 고착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필터링해서 내가 편안한 것만 보게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담자도 이 세상을 방어적으로 살아오느라고, 여기서 방어적으로 사느라고 굉장히 지친 분들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얻는 것보다는 여기서 설리반이 얘기하는 대로 needs for security, 안전을 얻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살았고, 그 needs for satisfaction, 그러니까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충분하게 채우지 못한 거다.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이분은 true self를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 주위나 환경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써 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분인데, 만약에 이분을 지금 돕는 상담자도 과거의 어떤 환경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가치 기준을 이분에게 제공한다고 한다면 이분이 힘들게 피해왔던 그 대상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이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발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되어주는가, 아니면 우리의 불안 때문에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우리를 만남으로 해서 불안이 느껴지지 않도록 셀프 시스템을 더 강고하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억압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서 더 억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게 굳이 꼭 상담자라기보다 영성 지도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심리치료사일 수도 있고, 정신분석가일 수도 있고, 라이프 코치일 수도 있는데, 어떤 포지션에서 사람을 돕거나 우리가 만나는 그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충분히 드러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탤런트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유스러운 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이 설리반의 지금 불안 이론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설리반의 이 불안 이론이 전체를 담아냈다기보다 아이들의 양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오는 나쁜 영향, 혹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구축했던 여러 시스템, 이걸 자기 체계, 셀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충분하게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오지 못했던 부부를 가진 분들을 도울 때 상담자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실용적인 이론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소화하지 못해서 내담자가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가서는 안 된다. 요즘 이론으로 보면 역전이 장애 이론과 연결되는 이론으로 보여요. 여기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나오는 거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불안을 경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대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쁜 대상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빛과 그림자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 불가피하게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좋은 대상만 경험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대상을 먼저 경험한다면은 아이는 그걸 뭐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있다가 나쁜 대상이 출현하면서부터 구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나쁜 대상을 경험하면서 불안을 경험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것을 같이 경험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리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결국은 불안하지 않은 걸 경험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대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대상 또는 나쁜 대상을 자꾸 불러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요. 여러 가지로 실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언제부터 이러한 여러 다양한 정서를 느낄 것인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차관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담자로서 왔을 때에 좋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나쁜 대상을 먼저 경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행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치료자가 나쁜 대상처럼 행동하도록 막 자꾸 자극을 주고 불안을 막 감을 야기시키고 또 교회 와가지고도 이제 영적인 어떤 가가지고 질문하는데도 상당히 불신감이 드는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도록 이야기하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을 때 나쁜 대상이라는 게 많이 이제 됐을 때 릴리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좋은 대상을 경험하면서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 상담자가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치료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긴장과 긴장 완화 사이에 생기는 그런 중독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까지 나타낼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라틱한 레벨의 환자들, 그러니까 신경증 레벨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치료 동맹이 이루어질 만큼 긍정적인 전이들이 처음에 많이 일어나는데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은 부정적인 전이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쩌면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 긍정적인 전이가 충분하게 쌓여서 치료 동맹이 이루어질 때 치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 중심으로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은 이 부정적인 전이가 전면에 그리고 아주 초기부터 드러나는 보더라인 레벨 이하의 내담자들을 만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정적인 전이 어떤 분들은 만나기 전부터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 원대상까지 갈 것도 없고 이전 치료자의 경험 속에서 자기의 불만스러웠던 그 정서를 이미 가지고 상담자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도전적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신이 견딜 수 있어? 라고 마치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어떤 영역들을 초기에 계속 보여줌으로써 상담자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의식 중에 테스트하는 것 같은 상황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 얘기대로 나쁜 대상들 경험이 충분히 일어나고 나서 좋은 대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부정적인 전이들이 활성화될 때 프로이드는 이 부정적인 전이를 굉장히 싫어했던 분으로 보여요. 부정적인 전이나 어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그레션 부분들, 공격적인 부분들을 프로이드는 못 견뎌했던 분도 이게 프로이드로서는 프로이드의 나르시시즘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도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 정신분석의 히스토리 속에 본인의 후계자로 지명을 했거나 본인과 함께 동료로서 많은 정신분석의 초기 이론 발달에 큰 역할을 보탰던 동료들을 이분이 다 수용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대상과의 관계가 어쩌면 프로이드는 굉장히 서툴렀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 현상이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의 이론이 초기에 굉장히 선별적으로 뉴라틱한 환자층까지만을 도울 수 있는 이론으로 발달했다고 보이는 거죠. 프로이드 스스로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환자층이 어쩌면 뉴라틱한 신경증 수준의 환자까지가 이분에게 편안한 대상이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론들이 발달하면서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까지 담아낼 수 있는 이론들을 후계자들이 많이 개발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나 영성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뉴라틱한 레벨에서 반응하기보다는 보드라인 레벨에서 여러분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대상, 나쁜 대상 경험들이 교차되는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나쁜 대상으로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런 분들과의 경험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부정적인 정서 경험, 부정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여러 어려움들을 이분들은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평생 애쓰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상을 만나고 싶은데 좋은 대상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초기에는 굉장히 유혹적인 대상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자기가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계속해서 실제 일어나는 전이는 두 가지가 번갈아 일어나는 거죠. 한편에서는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를 실패했던, 자기를 실망시키고 혹은 자기를 버렸던, 거절했던 대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교차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는 분들은 좋은 경험보다 이 아픈 경험들이 우리에게 또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나쁜 대상으로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여요. 나쁜 대상 전이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는 한 이분들이 원하는 좋은 대상으로서 우리가 기능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도전을 하고 나서야 좋은 대상과의 관계. 근데 이분들의 요구를 처음부터 들어줄 수 없는 게 많은 경우에 이분들은 아이디얼라이즈드 아브젝트를 원하기 때문에 이상화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존재,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기능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good enough mother가 된다는 게 그랬던 위니카 씨에게는 good enough mother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수용해 주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노라고 할 때는 노라고 해서 이 사회 속에서 아이가 이 사회 규범 안에서 충분히 정서적으로 수용받지만 사회 규범을 수용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엄마가 키워내는 것처럼 이분들의 요구 속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 줄 부분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서 이분이 소화해내야 될 부분을 동시에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all good mother는 될 수 없고 good enough mother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떤 빌트인 프러스트레이션이에요. 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는 이미 이 관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갈등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상담자가 소화해내야 된다. 내가
아주 좋은 대상으로만 기능하기를 올군 마더로서 기능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나쁜 관계 속에서 견뎌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잘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